네,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를 같이 스트레칭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릴 말씀 조금 드리고 어, 시간을 봐서 마지막 그 종반부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링크를 달아서 제가 준비한 그 운동 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건강지향과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여자 트레이너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부위별로 운동도 많이 좋은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 한 10분 정도 되는 스트레칭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영상을 좀 공유하면서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먼저 소개할 걸 소개하고 후반부에 소개하든지 아니면 링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몸을 움직여 보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죠. 나는 음식 섭취하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이 찔 만큼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음식에 먹는 양도 적은데 살이 찐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칼로리 계산하는 기계 보신 기억 있으시죠? 물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먹어도 물은 살이 찔 수가 없고요. 다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고양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동물,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살이 찌는 거랑 전혀 먼 또 식습관 이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살이 찌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나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제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할 텐데 예,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빵에 불러올 정도로 식사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간식을 계속 먹어요. 그 간식은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식사 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먹는 거 외에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간식이에요. 물을 제외한 커피, 음료, 과자, 군것질, 사탕, 뭐 캔디 등등 뭐 입을 텁텁한 입을 이 청량감을 갖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캔디라든지 뭐 이런 아무튼 물 외에 나머지 칼로리가 발생해서 열량을 내는 모든 음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 가까운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정말 식사에 밥은 요만큼 주먹 뭐 요만큼도 안 드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분 보면서 저렇게 식사량이 적은데 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실까 궁금했던 분이 있는데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주머니에 사탕도 갖고 계시고 뭐 이 간식을 수시로 들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찐다 그런 분들은 내가 야금야금 수시로 다른 음식, 음료, 특히 음료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뒤에서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특히 음료 섭취를 다른 물 외에 칼로리가 있는 음료 섭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첫 번째 시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다음에 살이 찌는 음식을 먹는다. 특히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과거에는 지방 섭취량이 많아서 살이 찐다고도 생각했는데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 아시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될 경우 특히 한국 사람의 식사에는 쌀밥,
또 최근에는 빵 같은 패스트푸드, 정제된 탄수화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될 수 있는데, 탄수화물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체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과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죠.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낮추고 지방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저탄고지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 섭취된 음식물이 열량을 내는 건 아까 3대 영양소라고 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몸에 섭취된 탄수화물이 열량으로 제대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인슐린 작용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 인슐린이 계속 자극받을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탄수화물 좀 줄이고 지방의 양질의 지방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몸속으로 이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그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어때요? 삼겹살이나 고기 먹고 나면, 갈비 같은 거 먹고 나면 냉면이나 또 밥을 시켜서 뭐 된장찌개랑 같이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으로 섭취된 에너지의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도 때려 넣게 되는 거죠. 때려 넣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몸속에 분해되고 저장될 때 물을 같이 끌어안아요. 물을 끌어안고서 탄수화물의 숫자는 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음식을 특히 늦은 밤에 초콜릿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질 않아도, 탄수화물은 워낙 그런 음식들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몸속으로 섭취가 되게 되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열량 폭탄. 그래서 체중 조절하실 분들은 탄수화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저탄고지 뒤에서 설명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을 싫어한다. 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또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그 중에 상당수의 물은 그러니까 전체 수분이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필요한데, 하루에 8잔은 먹어야 된다, 7잔은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분을 공급받는 방법은 물 외에 음식에서도 상당량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꼭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물을 싫어해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음식 섭취를 통해서 수분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평소에 많이 안 먹는 분들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키포인트. 포만감과 체중은 관련이 없다. 특히 탄수화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가 꼭 빵빵해지지 않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을 먹게 되면 나는 배가 부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배부르게 안 먹었으니까 살찔 위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포만감과 체중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루에 2.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간주를 하면 여기서 음식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리터 정도는 음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1.2리터 정도는 수분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사 과정에서 음식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또 얻어지는 수분의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리터 정도를 음식 1리터, 수분, 물 1.2리터, 대사 과정 속에서도 또 영양소 분해되면서 0.3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은 수분이 배출되는 건데, 이렇게 2.5리터 정도의 수분이 섭취돼서 분해돼서 몸으로 배출되는 게 2.5리터라고 간주를 하면, 소변으로 나가는 건 1.5리터고 그다음에 호흡이라든지 기타 땀을 이용해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0.9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 0.1리터 정도는 대변 속에 포함된 수분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음료 의 칼로리를 보고 계신데요. 이 지금 이미지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맥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한 잔에 포함된 칼로리가 150이고요. 앞서서 밥 한 공기, 과거에 밥 한 공기, 큰 공깃밥이 300칼로리라고 했죠. 맥주 두 잔이면 밥 한 공기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위티, 그러니까 이 차, 아이스티 같은 게 해당되겠죠. 200칼로리. 그다음에 과일 음료수 23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콜라가 280칼로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콜라 한 잔. 예. 그래서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서 음료 리필해가지고 먹게 되면, 한 두 잔 정도 먹게 되면 500칼로리가 넘죠. 거기에 햄버거 한 400칼로리 정도, 아니면 또 빅맥 뭐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풍부하게 들은 햄버거 하나, 콜라 두 잔 마시게 되면 1000칼로리 그냥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음료 중에 커피, 특히 단맛, 뭐 카라멜 마키아또 뭐 이런 것들은 200칼로리 이상 됩니다. 그 외 오렌지 주스도 110칼로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마시는 음료에 상당수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얘기를 해서 물 외에 다른 음료는 아예 먹지 못하게 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래서 케토제닉이라고도 하는데, 케토제닉의 제닉은 뭘 만드는 거고요. 케톤을 만드는 다이어트. 그래서 케톤은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때 몸에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고도 하고, 저탄고지의 키포인트가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지방을, 양질의 지방을 섭취해서 하는 다이어트를 케토제닉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이 살을 찌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에 양질의 좋은 질을 가진 지방을 섭취를 해서 지방을 에너지 대사를 이용하게 되면 몸에 쌓이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있어요. 체중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중이 민감하게 변하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만 해도 체중 감량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이 몸속에 저장될 때 물을 끌어안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중을 급격하게, 체중의 변화를 민감하게 하는 요인이 수분의 양이에요. 그래서 수분, 우리 여러분들 찜질방 가시면 체중, 땀을 푹 빼고 나면 뭐 체중이 1kg, 2kg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되는데, 그때 감량된 체중은 지방이 감량된 게 아니라 몸속에 수분이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감량된 1kg에 대응하는 물의 양은 1대1입니다. 내가 사우나를 통해서 1kg의 체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물이 1kg 빠졌구나, 그래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량된 체중만큼의 물을 추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kg이 감소됐다 그러면
2kg, 그러니까 2리터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저탄고지로 들어오면 저탄고지의 키포인트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건데 그 이유는 섭취된 탄수화물이 포만감도 주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남아서 몸에 저장될 때 물을 같이 끌었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키고, 그런 이유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면 체중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많고요. 실제 논문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탄고지를 할 경우에 몸을 해치지 않고 건강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좋은 효과를 갖고 왔다는 논문도 상당히 많은데, 또 반면에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특히 우리 콜레스테롤 그러면 이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다음에 LDL, 몸에 좋지 않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 LDL의 양을 혈중 양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탄고지가 몸에 안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사람 몸은 굉장히 다르죠. 특히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들, 음식 섭취를 했을 경우도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저탄고지가 여러분 친구, 주변의 지인이 저탄고지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개인의 특성, 특히 인간은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 종이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살이 빠집니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유행을 하고 또 그게 세월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또 진행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 또 단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체중만 줄이는 데는 저탄고지가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특히 고기,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통풍 유발하는 요산을 또 축적을 시켜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부작용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체중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건 내가 몸속에 콜레스테롤 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참고를 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저탄고지가 다이어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저탄고지 병원 그러면 저탄고지를 주장하는 또 과학적인 근거를 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병원들이 있고, 거기에 가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오산 시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탄고지 병원, 저탄고지 다이어트 상담 병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검색 엔진, 특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역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러한 내용들은 상담받아서 보실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제 연구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유행하는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만큼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그러니까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인데, 이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는 공복 기간을 얼만큼 갖느냐예요. 그래서 자료에서 지금 보시면 16대8,
또는 5대2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는데, 왼쪽에 보시는 16대8은 하루 중에 식사는 8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8시간.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7시에 했다 그러면 7시에서 8시간이 오후 3시죠. 그 시간 동안 7시에서 오후 3시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든지 두 끼를 먹든지 그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를 하는데, 이 공복에는 물 외에 다른 음식물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음료의 중요성을 계속 다이어트에 있어서 음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16시간에는 물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돼요. 하지만 칼로리가 없는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근데 아메리카노도 그렇게 따지면 약간의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단맛이 가미되지 않은 차 종류는 괜찮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물 외에 어떤 것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대2는 식사는 이제 주중에 5일은 제대로 먹고 나머지 이틀은 공복 시간을 갖는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데, 이 간헐적 단식도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땐 저탄고지에 비교하면 공복감만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체중 조절하는데 권장되는 방법,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6대8 다이어트를 뭐 하다 안 하다 뭐 물론 하지만 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이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16시간 공복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이 16시간에는 이제 식사가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7, 8시간 정도 하면 8시간을 잠을 잔다고 그러면 8시간만 내가 배고픈 걸 공복감을 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을 잘 조절을 하면 잠자는 시간 8시간, 그 다음에 내가 활동 중인 8시간, 이 시간을 패턴을 잘 생활 패턴을 조절을 하면 8시간 안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근데 이 8시간 안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양껏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 식사 패턴을 8시간 동안 안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그러면 그 양을 8시간 안에 먹게 되면 내가 평상시 먹는 음식을 전체 먹는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니까 부작정 굶거나 이런 괴로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 다이어트 중에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교수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16대8 다이어트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면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계획은 일주일에 0.5kg. 그래서 그 아까 BMI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체중 입력해가지고 내가 과체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 적정 체중을 확인한 후에 내가 5kg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5kg를 얼마 동안 줄여야 돼요? 2주일에 1kg니까 5, 20, 10주 동안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몸을 해치지 않고 다이어트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거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영양소, 좋은 영양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영양소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한식, 전체 식사에 밥, 국, 단백질, 고기, 두부, 생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영양소 선택해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충분해야 된다.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배가 고픈 걸로 판단을 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이 섭취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부족한 건 수분인데 음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과잉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수분을 섭취할 때는 물 외에 다른 음료는 제한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당분 음료 피하는 거. 편의점에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음료가 차 종류 빼고는, 특히 하지만 이제 차에도 단맛이 나는 거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음료에서 뭐
당분이 안 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음료들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복감을 즐겨라. 16대 8 다이어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고 그랬는데 공복을 즐기셔야 돼요. 내가 배고프고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날 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살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내가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복을 즐기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대면 수업으로 3교시를 진행을 하면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홈 트레이닝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꼭 헬스클럽에 가거나 기구나 장비 없이도 제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가 좋은 컨텐츠 하나 유튜브 채널 영상 그 채널 URL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맞는 또 다양한 컨텐츠 이용해서 운동을 조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든다라는 그런 제가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고요. 반드시 유념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 조절을 성공하시고 또 평생 건강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시발점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많고 해서 이 3교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요. 청암관 4층에 제 방이 있어요.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이렇게 안내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개인적으로 건강제약과가 아닌데 뭐 이런 상담해도 됩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한테 오시면 오늘 답하지 못한 얘기 또는 건강, 특히 뭐 운동, 체중 조절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